안녕하십니까, 최지은입니다. TBS 특집 코로나19 오늘도 현재까지 들어온 속보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TV와 유튜브를 통해 코로나19 특집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8일 0시 기준으로 발표된 코로나19 상황 살펴봅니다. 정선미 TBS 보도본부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전국 확진자 상황부터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네, 오늘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69명 늘었습니다. 다시 세 자릿수로 올라갔던 어제와는 달리 두 자릿수로 내려온 건데요. 감염 경로를 보면 국내 발생이 60명이고요. 해외 유입이 9명입니다. 국내 발생 확진자를 지역별로 좀 분석을 해보면 역시 경기가 가장 많았습니다. 22명이고요. 서울이 19명, 인천이 5명으로 수도권에서만 46명 나왔습니다. 그리고 비수도권에서는 대전이 7명, 부산에서 5명, 경북과 경남에서 각 1명씩 확진자가 나왔고요. 해외 유입은 검역 과정에서 3명이 나왔고 지역으로 돌아가 자가격리 중에 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누적 확진자가 이제 24,422명입니다. 위중 중증 환자는 97명으로 어제보다 5명이 줄었는데 이제 38일 만에 100명 아래로 떨어진 수치고 사망자는 2명이 늘어서 누적 사망자가 427명입니다. 네, 사실 어제 100명대 신규 확진자가 나와서 걱정을 좀 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검사 수가 늘면서 다시 확진자 수가 늘진 않을까 많이들 우려하셨을 것 같은데 오늘은 두 자릿수 아래로 떨어졌어요. 네, 그게 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이제 주말이 지나면서 검사량이 좀 증가를 하면서 보통 주 후반, 수요일이나 목요일 때 확진자 수가 좀 급증하는 추세가 있거든요. 근데 전날보다 40명 가까이 신규 확진자가 늘었던 어제에 비해서 검사 건수가 줄진 않았습니다.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두 자릿수대로 내려온 겁니다. 이게 긍정적이긴 하지만 끊임없이 신규 집단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건 문제입니다. 네, 어제도 새로운 집단 감염이 발생했어요. 네, 인천입니다. 인천 부평구의 온라인 투자 회사인데요. 여기 관련한 감염 사례가 신규 집단 감염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이 투자 회사를 방문한 사람이 지난 3일에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 이후로 직원 3명 그리고 지인 2명 등 5명이 추가로 감염됐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는 지난 9월 26일에서 10월 5일 사이에 부평구의 부평타워 큐빌딩, 판도 브라우저 업체를 다녀갔거나 이 빌딩 엘리베이터를 이용한 시민들한테 코로나19 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그리고 무더기 감염이 발생했던 경기도 재활병원에서 또 추가로 감염자가 나왔다면서요? 네, 어제 방송에서 전해드릴 때만 해도 이제 30명이 안 됐었는데 네. 30명을 넘겼습니다. 입원 환자와 간병인 등에서 추가 감염자가 나왔고요. 누적 확진자가 이제 최소 35명입니다. 환자가 16명, 간병인이 9명, 그리고 보호자 7명, 간호사 3명이 감염됐습니다. 지난 5일에 5층에 입원한 환자 보호자에서 이제 고열 증상이 나타나면서 네. 이 병원 측에서 보건당국에 이제 전수 검사를 의뢰를 했는데 전수 검사가 진행이 계속되면서 연일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추가된 3명 같은 경우는 이 병원 코호트 격리가 진행 중인 곳이 5층인데 3층에서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 병원이 현재 임시 폐쇄 중이긴 한데 보건당국은 확진자가 나온 3층에도 코호트 격리를 할지 말지를 네. 이제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미스터리네요. 5층이 아닌 3층에서 또 이게 나왔다고 하니까. 또 게다가 입원 환자도 많고 오가는 사람도 많았다고 하던데 고령층의 환자들도 꽤 많다고요. 맞습니다. 아직 이 집단 감염의 감염 경로가 밝혀지지가 않았는데 아무래도 고령층 환자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확진자가 60대에서 80대 환자분들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증상이 언제 시작됐는지 정확하게 말씀들 하시기가 좀 어렵고 의사소통이 어려운 분들이 있어서 보건당국이 경로를 파악하는 데 좀 난항을 겪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또 이 재활병원 같은 경우는 의정부에 위치해 있긴 한데 경기 북부의 남양주나 포천 그리고 양주 등 인근 지역에서 찾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병원입니다. 그래서 병원 관련자 그리고 인근의 재난 문자를 받고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은 560명이 넘는 사람들이 검사를 지금 받았고요. 그중에 1차 검사에서는 음성이었는데 재검사에서 양성으로 나온 확진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 재검사까지 이제 며칠 후에 진행이 되면 아마 확진자가 조금 더 나올 확률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고령층이 많으니까 더욱더 걱정이고 이게 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되면서 의료기관이나 요양시설 그러니까 집단 감염이 굉장히 고위험군의 환자들이 많은 곳에서 발생을 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서울 도봉구에 있는 다나병원에서는 추가 확진자가 안 나왔습니까? 있었습니다. 한 명 있었습니다. 예. 이제 도봉구의 다나병원 같은 경우는 누적 확진자가 이제 최소 51명까지 늘어난 상태인데요.
이 밖에 서울에서는 또 이제 계속해서 기존 집단 감염에 추가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도봉구 예마루 데이케어 센터 그리고 관악구의 사랑나무 어린이집 관련해서도 각 확진자가 한 명씩 추가가 됐고 동대문구 성경 모임에서도 추가 확진자가 한 명 나와서 관련 확진자가 이제 20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학교 감염 사례도 나왔는데 성동구의 한약 부속 중고등학교입니다. 네. 여기서 40대 교직원이 코로나19에 감염이 됐는데 다행히 학생들과는 접촉이 좀 없었던 거로 조사가 됐어요. 이 학교 교직원들 160명의 검사를 받았고 노원구에서 학생이 확진이 됐는데 예. 이게 대진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그래서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 학교에 갔던 걸로 전해져서 이제 2학년 전체 학생과 그리고 급식실에서 조금 같이 있었던 3학년 학생들 그리고 교직원들 450명이 전수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두 학교 검사 대상자만 보면 600명이 넘네요. 그렇죠. 추가 감염자가 없어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예, 추석 연휴 관련 확진자 소식도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마을이 통째로 집단 격리된 곳이 있어요. 정읍의 양지마을. 이곳에서도 추가 확진자가 나왔다면서요? 맞습니다. 일가족과 마을 주민까지 이제 전체로 통째로 집단 감염이 일어난 양지마을에서 주민 3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양지마을 관련 확진자는 이제 12명으로 늘어난 상태인데요. 추가 확진자들이 이전 일가족 확진자 감염원이 좀 다른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추가된 확진된 3명이 일가족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지가 않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지난달 26일에 이 마을에서 결혼 피로연이 있었는데 예. 이것이 아마 감염원이 아닐까라고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피로연이 열린 집 주인이 이제 신규 확진자인데 이제 문제가 이 피로연의 양지마을 주민뿐 아니라 네. 이웃 마을에서도 이제 주민까지 같이 와서 한 40명 정도가 가까이 참여를 했다는 예. 게 문제인데 서울에서도 왔고요. 인천, 전남, 광양에서도 온 참석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확산 우려가 있다,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우려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피로연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확진 판정을 받고 이게 다른 지역에서도 조용하게 감염 확산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현재 가능성이.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지만 증상이 조금이라도 있으신 분들은 가까운 보건소에 방문하셔서 검사를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전에서도 추석에 만난 일가족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요? 네, 중학생을 포함한 일가족 7명이 무더기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1일에 추석 연휴 때 경북 예천에서 벌초를 하고 함께 식사를 했던 이제 70대 남성이 확진이 됐는데 검사를 해보니 그의 아들, 며느리, 딸, 그리고 손자, 손녀까지 총 네. 7명이 감염이 됐습니다. 사위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 근무하는 연구원으로 이 남성이 확진 판정을 받자 연구원은 남성이 머무른 건물 전 직원의 재택근무를 결정을 했고요. 중학교 3학년 손녀가 이제 학교를 또 등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반 학생들, 교직원들이 점수 검사를 하면서 원격 수업으로 이제 진행을 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예, 사실은 이렇게 할아버지부터 손녀까지 일가족이 확진 판정을 받는 안타까운 일이 없길 바래서 추석 연휴에 만나는 것을 최대한 자제를 해달라고 당부를 했던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일 추석 관련된 확진자 소식이 들려오고 있어서 참 걱정입니다. 어제 전해드렸었는데요. 자가격리 중에 탈출한 인도네시아인은 이제 붙잡혔군요. 네, 퇴소 5시간을 앞두고 탈출을 했었죠. 이제 예. 화단의 땅을 파고 탈출을 했었는데 인도네시아 국적의 이 20대 남성이 어제 충북 청주에서 붙잡혔습니다. 지난 4일에 사라져서 달아난 지 사흘 만에 붙잡힌 건데요. 예. 검거 당시 코로나19 의심 증상은 없었던 것으로 이제 밝혀졌습니다. 이 인도네시아는 임시 생활시설을 퇴소한 뒤에 한 선박 업체에서 일할 것으로 이제 예정되고 네. 있었는데 아마 일하기 싫어서 도주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고요. 예. 이렇게 방역 수칙을 위반하는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이런 구상권 청구 방역 당국이 앞으로 기준을 마련을 해서 구상권 청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어제 밝혔습니다. 아니 5시간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굳이 탈출을 할 필요가 있었을까 싶네요. 사실 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코로나19 때문에 가뜩이나 필요한 인력들의 피로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더 이게 추가적인 부담으로 이어지지는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선미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국내외 코로나19 상황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김경우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자리해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리고 항상 유쾌하신 분 심리상담 전문가이신 이호선 숭실사이버대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신규 확진자가 69명으로 어제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다시 두 자릿수가 됐습니다. 사실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불안감도 있었고 추석 연휴 동안 아무래도 인구 이동이 많다 보니까 그것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런 걱정은 기우였다고 봐도 될까요? 아직 안심하기는 좀 이를 것 같고요. 물론 예. 어제 세 자릿수에 비해서 더 증가세가 이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확인할 수 있었는데 우리가 보통 노출되시고 나서 한 6일 정도, 그러니까 5일에서 7일 정도는 잠복기가 지속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 노출되셨던 분들이 이번 주 말이나 다음 주까지도 확진이 되실 수가 있어서 조금 더 경과를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번 주말 같은 경우에도 연휴가 있기 때문에 또 한 번에 또 고비가 될 수가 있어서 예. 아무래도 한 1, 2주간은 이제 발생 양상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제 확진자 같은 경우 대부분 이제 수도권에서 발생을 해서 저희가 추석 연휴 때 우려했던 이제 비수도권에서 이제 확진자 증가세 이것은 아직은 보이고 있지는 않는 것 같고 혹시 이제 수도권이라고 하도 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하시면서 전파가 추가적으로 일어난 부분은 없는지 이런 부분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직 뭐 안심하기는 이른 상황이니까 그래서 방역 당국도 추석 연휴 여파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내일로 예고가 됐죠. 한글날 집회 역시 방역의 고비가 될 걸로 보이는데 그 목소리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검사량 증가 등에 따른 일시적인 등락보다는 추석 연휴의 여파에 따른 확산 추세가 다시 나타나는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한글날을 포함한 연휴 기간에도 다수의 사람들이 대면으로 밀집하게 되는 집회 행사 등에 대해서는 자제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경찰은 한글날에도 개천절과 마찬가지로 서울 광화문 광장을 비롯해서 그 주변에 차벽을 설치하겠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관련해서 일단 김경호 교수님께 여쭤볼게. 지난 광화문 집회 때 참석자의 코로나19 양성률이 일반 시민의 90배다라는 보도가 있었거든요. 이게 어떤 얘기인지 좀 풀어주실까요? 네, 한때는 8.15 집회에 참석하셨던 분들에 대해서 그 장형률이 높지 않은데 검사를 많이 해서 확진자가 많은 것처럼 보도했다는 그런 가짜 뉴스가 있었는데 예. 그건 사실이 아니고 일반 시민분 검사 양성률에 비해서 확실히 이제 8.15 집회에 참석하셨던 분들이 확실히 높고요. 이제 검사한 것에 비해서 확진자 비율이 많고 또 그분들을 통해서 추가적인 감염이 있었기 때문에 일반 시민보다 이제 집회에 참석하셨던 분들에서 감염이 있었던 건 이제 사실이 되기 때문에 가짜 뉴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일단 그런 대규모 야외 군중 집회는 언제든지 또 추가적인 확산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이번 주말에도 야외라고 하더라도 대규모 군중이 모여서 집회하시는 것은 좀 피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그 차벽과 관련해서는 여론조사 결과를 봐도 차벽이 불가피하다라는 의견이 더 많았어요. 저 이번에 리얼미터가 예. 내일 있을 한글날 관련한 집회에 대해서 차벽 세우는 거 어떻게 생각하느냐 조사를 했더니 실제 불가피하다라는 게 56.4%였고요. 이거 좀 과잉이다 하는 게 이제 한 40.6%가 되는데 사실 우리가 그 집회의 자유라고 하는 거는 민주주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고 그러니 이런 헌법적 가치와 실제 이 코로나 상황이라고 하는 상황이 우리가 또 생명권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헌법적 가치와 이런 생명권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해석이 돼야 될 것이고 예. 무엇을 우선으로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이 사실 굉장히 논쟁의 여지가 많이 있는데 일단은 뭐 여론조사 아까 말씀하신 것대로 그 이 결과가 대부분은 특별히 진보층 중심으로는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될 거고 이건 불가피한 부분이다. 진보층에서는 88.8%가 차벽을 세우는 게 오히려 적절하다 이렇게 네. 얘기했고 보수층은 오히려 보수 어떻습니까? 쪽은 이게 좀 과잉이다가 62.8%입니다. 이게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불가피한 거냐 아니면 과잉이냐 이 양자에 대해서는 아직도 이 중도층 같은 경우에는 의견이 팽배하긴 예. 한데요. 분명한 건 뭐냐면 지금 상황에 우리가 초기보다 코로나19에 대한 이런 위험도랄까 심리적 위험도 느끼는 바가 약간 낮아졌어요. 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종의 안전감이 떨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조금 드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번에 어쨌든지 간에 정부 쪽에서는 생명권에 조금 더 방점을 두는 것 같고요. 그래서 한글날 집회 강행하면 현장에서 바로 검거하겠다. 굉장히 엄정한 대응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네. 모쪼록 어느 영역에서나 다 일단 안전이 우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거기에다가 한 가지 덧붙여서 안전이라는 요소도 중요하고요. 또 확진자가 그곳에서 만약에 또 대규모로 나오게 되면 그 피해는 또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이 떠안게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죠. 예. 그 전에 이제 8.15 때도 그랬고, 그다음에 10월 4일, 3일에도 그렇고, 애꿎은 경찰들까지도 양성 반응이 나오는 이런 상황이 생겨났어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이번에 그 한가위를 지냈잖아요. 네. 한가위를 지내면서 전국 도처에
일부에서 여러 이 양성 반응들, 특별히 코로나 중심으로 해서 어르신들 감염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번에 집회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 부분은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그 최근에 나왔던 단어들 중에는 반사회라는 말이 이제 많이 예. 나오는데 사실상 다수에게 위협을 줄 수 있고 또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생각하고 예. 무엇이 우선인가를 먼저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 부분 여쭤보죠. K방역으로 높은 평가를 받으면서 코로나19 사태를 진두지휘하고 있는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어제 국감에 출석을 했습니다. 역시 상온에서 노출된 그 독감 백신 때문에 굉장히 호되게 신고식을 치렀어요. 코로나19보다 독감 백신이 더 뜨겁게 쟁점으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 좀 마르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얼굴을 보면서 이게 국감이 만만치 않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한 번 했는데 제가 볼 때 이건 어쨌든지 간에 한 청의 청장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혼날 건 저는 혼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대신에 이 부분과 관련된 새로운 개선과 또 예. 다짐 이런 것들을 또 함께 해 주셔야 사실상 국민들이 이번에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지만 책임질 건 책임지고 대신에 다음번엔 이런 일이 없겠구나. 네. 사실 정은경 청장에 대해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신망이 굉장히 높잖아요. 예. 그럴 때 이번에 신고식은 호됐을지 모르겠지만 향후 이러한 그 말도 안 되는 실수나 네. 이런 국민들의 건강에 위협이 될 만한 이런 상황이 다음에는 다시 일어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다짐이 정 청장에게도 의미 있게 다가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품질에는 문제가 없다고 이제 그 독감 백신 발표를 했는데요. 정은경 청장의 얘기처럼 우리 안심해도 되는 걸까요? 네, 안심하고 마셔도 됩니다. 네. 또 어제 또 국감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도 이제 나서서 그 백신을 맞겠다고 하셨을 정도로 예. 그리고 이제 철저하게 투명하게 조사한 자료가 공개됐는데 실온에 노출됐다고 하지만 거의 뭐 10도씨에 뭐 잠깐 좀 노출됐다든지 또 이제 냉장 차량 전체의 온도가 이제 일정하진 않지만 거기서 좀 일시적인 뭐 2도씨 이하나 뭐 8도씨 이상이 됐다고 해서 백신의 바로 온도가 이제 변하는 건 아니고 사실 뭐 한 25도씨 이하 10도씨 정도에 노출돼도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네. 근데 너무 철저하게 지금 관리를 해서 또 조금이라도 벗어난 것은 전량을 회수한 걸로 봐서는 너무 이제 철저하게 하지만 또 초기에 이제 적극적으로 잘 대응을 하신 것으로 봐서 물론 이제 관리 체계에 잘못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빨리 확인하고 시인하고 공개하고 개선하고 이런 노력들은 우리 정치 사회적으로 좀 본받아야 될 점이 아닌가 그 싶습니다. 품질 검사를 했을 때 데이터도 다 공개가 됐나요? 그렇습니다. 전혀 이제 품질에 이상이 없다는 것을 물론 이제 일부 샘플링을 해가지고 한 결과이긴 하지만은 또 그것을 가지고 이제 가혹 시험, 그러니까 예. 이번에 냉장 유통된 것보다 더 가혹한 조건에 노출을 시켰을 때도 문제가 없었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네. 아마 이제 큰 문제가 없을 거로 생각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제 전량 수거를 했기 때문에 예. 지금 맞으시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겠고 이제 고민은 이제 수거한 48만 도스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면 예. 이제 예방접종 전문위원회에서 회의를 한다고 하는데 일단 품질에 이상이 없다는 것이 추가적으로 확인되면은 좀 뭐 자원자라든지 예방접종 우선 접종 대상자가 아니신 분 중에서 네네. 또 좀 추가적으로 좀 필요하신 분들, 그러니까 어르신들 돌보시고 이런 젊은 분들은 좀 맞춘다든지 좀 이렇게 폐기하는 건 좀 아까울 거가 좀 활용하면 좋을 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미국 트럼프 대통령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빠르게 퇴원을 했죠. 그리고 마스크를 쓰지 않은 모습이 공개가 되기도 했었고 이틀 만에 직무에 복귀를 했습니다. 퇴원한 지 이틀 만에. 백악관발 코로나19 쇼크가 이제 걷잡을 수 없이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이런 모습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돌출 행동을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어떻게 풀어볼 수 있을까 좀 궁금해집니다. 심리학적으로요? 예.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사실 이게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세계적인 영향력은 어마어마하고요. 예. 실질적으로 이 그 미국이라는 나라의 지도자의 하나의 결정이나 행동이나 말이 미치는 영향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근데 실제 이번에 트럼프의 퇴원과 관련해서 굉장히 말이 많았습니다. 실제 항체가 생겼다 그러는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지금까지 나왔던 그 항체가 발생하는 그 시기에 비해서 너무도 빠르니까 아니 그럼 확진이 됐다고 하는데 이게 언제 시작이 된 거냐? 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 트럼프가 하고 있는 행동은 기본적으로는 본인의 대선이 지금 11월 3일로 임박했잖아요. 예. 임박하다 보니 지난번 바이든과의 TV 토론도 사실 그렇게 긍정적인 결과를 트럼프 입장에서는 내지 못했어요. 그런 상황에 코로나에 걸렸기 때문에 사실 트럼프 입장에서는 내가 여전히 건재하다, 강한 남자의 이미지를 보일 필요가 있고 네. 또 한 가지 강한 남자를 보이고 싶어서 계속 이러고 다니는 그렇죠. 건가요? 손을. 남자 뭐 이렇게 네. 하잖아요. 계속 이렇게 하고 다니고 마스크 막 벗고 얘기하고 그러는데 엄지척하고. 그럼요. 예. 근데 이게
건강한 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말도 안 되는 행위고 특별히 21만 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미국의 국민들이 죽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다 말하는가? 본인은 세계에서 가장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받은 사람 아니에요. 네. 그런 사람이 하는 이야기는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그 옆에 그 핵 관련된 그 버튼 들어있는 가방 예. 들고 있는 그런 사람도 걸리고 각 수반들 다 걸리고 좀 국방부 이쪽도 막 난리가 났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이 트럼프의 행동 자체는 대단히 개인주의적이다. 예. 향후 있을 그 11월 3일 선거 그리고 앞으로 15일 날 있는 TV 토론을 앞두고 있는데 일단 바이든 쪽에서는 안전하다는 게 확인이 돼야지만 나도 TV 토론 나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트럼프가 지금 반전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TV 토론밖에 없거든요. 워낙에 TV 쪽에 좀 강한 사람이기 예. 때문에 그렇다고 국민들을 희생시킬 것 같은 이런 발언과 행동을 한다는 건 대단히 적절하지 않다라고 판단해요. 본인의 안위만 생각하는 네. 지도자의 유형이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트럼프가 심지어 코로나19가 독감보다 덜 치명적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의학계에 계시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지 않죠. 예. 예, 우리가 치명적인 건 교수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많은 사망률이 있고 특히 이제 어르신들은 치명적인 네.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독감보다 더 치명적이고 그렇진 않고요. 물론 이제 본인이 경험해 보니까 내가 독감을 앓았을 때랑 이번에 코로나19 앓았을 때를 비교해서 얘기하신 것 같은데 네. 그 사실로 봤을 때는 코로나19가 더 위험하고요. 그 코로나19는 아직 백신도 없고 치료약도 네.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코로나19가 더 치명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대선 전에 또 백신 개발을 하겠다라고 강조를 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좀 어렵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백신은 충분한 효과성과 안전성을 예. 검증해야 되는데 백신을 맞고 나서 바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지만 최소한 6개월 내지 1년 후에 나타나는 네.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미국 FDA에서는 그래도 최소한 2개월은 그 효과성과 안전성을 예. 검증해야지 승인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긴급 사용 승인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긴급 사용 승인 기준이 이제 최소한 2개월 예. 정도 효과성과 안전성을 아무리 급해도 충분한 검토를 한 다음에 이제 승인을 하겠다는 거고요. 네. 물론 지금 임상 3상으로 해가지고 임상 시험에서는 허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임상 시험에서 이제 맞을 수가 있겠고 또 임상 시험 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제 동정적 사용이라 그래서 네. 트럼프 대통령 이번에 항체 치료제를 맞은 예. 것처럼 연구 대상은 아니지만 좀 시험적으로 쓸 수가 있는 그런 제한적으로 쓸 수 있는 승인이 있지만은 네. 일반적으로 전 국민들에게 맞기에는 긴급 사용이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2개월은 좀 지켜봐야 되겠고 그 효과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최소한 50% 이상 예방 효과를 가짜 약과 비교했을 때 예. 증명해야지 승인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데 이것을 대선이나 정치에 이용하는 것은 안 좋을 것 같고요. 네. 물론 이제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좋은 약이 개발되고 있다는 것 자체는 또 이제 호재일 수가 있기 때문에 예. 너무 이렇게 승인을 이렇게 서두르는 것은 또 오히려 마이너스적인 태도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 흥미로운 기사를 아침에 하나 봤습니다. 상처 소독용으로 쓰이죠. 가정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그 빨간 약 포비돈 요오드. 이 약이 코로나 바이러스 퇴치에 효과가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이거 믿을 만한 겁니까? 이건 실험실 연구입니다. 그러니까 예. 인체에 사용한 것이 아니고 네. 그 미국에서 코에 이제 사용하는 희석된 포비돈 요오드 용액을 가지고 희석된 용액이요? 그렇습니다. 예. 코에 사용하는 용액인데 이제 그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아. 예, 그 희석돼서 이제 나온 제품이기 때문에 예. 우리가 이제 포비돈을 희석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희석해도 이제 안전하다는 것을 이제 식약처에서 인정해서 이제 출시된 제품이기 때문에 예, 그것을 사용했더니 15초 노출됐을 때 바이러스가 네. 감염력을 잃었다라는 논문이 발표됐는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해석할 때 우리가 포비도 용액 바르는 걸 사가지고 네. 물에다 타가지고 희석해서 코나 이렇게 바르면 네. 좋을 것이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은 나와 있는 포비도는 그 피부의 상처 소독용이기 때문에 예. 입이나 코의 점막에 사용하는 것은 안전성이 증명되어 있지 않고 네. 또 상처 소독액은 포비돈 요오드 성분 이외에도 다른 안정제나 첨가물이 들어있기 때문에 네. 그 첨가물이 안전한지도 증명이 안 되어 있고 예. 또 이제 희석했을 때 포비돈 성분 자체가 안정적이고 유효한지도 지금 불안정한 상태가 있기 때문에 하루 이상 희석한 용액을 네. 보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안정성, 효과성이 희석했을 때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르는 약을 사가지고 이렇게 물에 희석해서 쓰시면 안 되겠고요. 물론 이제 현재 나와 있는
있는 거는 이제 출시된 이제 각을 하는 용액이라든지 네. 또 포비돈 성분이 아니라고 해도 클로르헥시딘이라고 하는 살균하는 네. 그 구강 사용액이 있기 때문에 예. 그 정도를 좀 자주 사용하시는 정도는 좋은데 바르는 상처약을 사서 이렇게 희석해서 사용하시는 건 하셔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시판된 그 희석된 그 가글용이나 이런 거를 사용하는 거는 문제가 없지만 그 포비돈 용액을 사서 본인이 직접 제조를 해서 뭔가 쓰거나 하는 거는 위험하다라는 얘기신 거죠. 위험하고요. 예, 예. 가글액도 좀 가글하는 것만 허용이 되어 있기 네. 때문에 코에 바르시고 이러면 안 되겠습니다. 먹으면 안 되죠. 먹어도 안 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드시는 분들이 간혹 그렇죠. 계세요. 이게 이제 네. 잘못 네. 알려져서 그 기사 타이틀만 보고 뭐 네네. 포비돈 요드 용액 효과 있다 하면은 네네. 그냥 전문을 다 보시지 않고 네. 혹시라도 그냥 그럼 있나 보다 해서 쓰시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서 아마 그래서 드리는 질문이신 것 같긴 한데. 네, 가글에서 사실 이제 희석된 용액을 조금 드신다고 해도 전혀 문제는 없는데 그걸 네. 계속 드시게 되면은 갑상선이라든지 그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꿀꺽꿀꺽 드셔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계속 옆에서 유효정 교수님, 하면서 그 얘기 한번 해보죠. 그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이전과 이후에 범죄가 발생하는 양상이 좀 달라졌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이건 어떤 겁니까?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칩거라는 말이 일상화이 됐고요. 예. 그러면서 사실상 가족들 간에 코로나 블루라는 말도 일상화가 됐는데 네. 이 말 가운데 사실 자주 나오지 않았지만 굉장히 심각한 현상 중에 하나가 이제 아동학대가 네, 있었습니다. 아동학대라고 하는 거는 바깥으로 노출되기 굉장히 어렵고요. 사실상 우리가 보통 아동학대와 관련된 여러 사건, 사고들은 초등학교 들어가는데 얘가 안 나와요. 전수조사 해봅시다. 네. 알고 봤더니 얘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보통 이런 방식인데 네. 요새 아이들이 학교를 안 나가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 아동학대에 대한 징후를 이렇게 발견할 만한 상황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실제 이런 아동학대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범죄 가운데는 뭐 가정폭력도 들어가 있고요. 노인학대도 들어가 있고요. 예. 이런 비율이 그전에 비해서 훨씬 더 증가했다라는 건데 네. 사실 이건 증가했다라는 것보다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더 심각할 것이다라고 지금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 거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경기서부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네. 노인학대 그 사례 판정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이런 사례 판정에 오는 사례들은 시설학대에 관련된 게 있어요. 그런데 개인학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고발이 되기가 어렵고 본인 스스로 아주 굉장히 심각하게 자기방임 형태로 그냥 자기를 그냥 아무 처치하지 않고 약도 먹지 않고 두는 이런 경우 말고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최근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밥을 주지 않고 예. 아니면 뭐 실질적으로 신체적인 학대를 한다든지 정서적인 학대는 학대 축에도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네. 노인학대 영역이 이렇게 늘어났다는 얘기는 더 표현하지 못하는 아동학대에 대한 것은 자명할 것이고 지금 심지어는 최근에 그 경찰에 보고되고 있는 가정폭력 사례들이나 신고 건수도 지금 늘어나고 있거든요. 예. 이건 뭔가 칩거와 보이지 않는 현상 속에 얼마나 많은 폭력들이 우리 속에 있는가 그리고 소리내지 못하고 신음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도움이 필요할 것인가에 대해서 진짜 심각한 법적인 도움과 지원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참 걱정입니다. 그렇게 드러나지 않은 상황들을 좀 발견을 해서 우리가 같이 가야 할 텐데 상황적으로 그게 쉽지 않으니까 걱정이고요. 끝으로 이 얘기 한번 여쭤볼게요. 이제 본격적인 단풍철이 시작이 될 텐데 단체 관광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환경부가 온라인을 통해서 단풍 구경을 시켜준다고 하던데요. 그 유튜브 국립공원 TV가 생겼습니다. 예. 그래서 환경부가 국토부하고 같이 우리가 이제 이렇게 단체로 뭔가를 할 수 없으니까 매체를 이용하자. 비대면 시대에 비대면 관광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새로이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단풍이 보통 하루에 25km를 내려온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1시간에 1km씩 그 가을을 맞고 있는 네. 거거든요. 그 순간을 바라볼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소규모 관광은 괜찮은데 일단 단체로 가는 관광버스 보통 국립공원에서 이용하고 있는 그 주차장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가 왜 그 포토존 해가지고 사진 찍는 곳이나 유명 장소, 밀집 네. 장소 있죠. 거기는 다 금줄을 쳐놨습니다. 못 출입금지 선이 예. 쳐져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실제 우리가 그 케이블카 이용할 때도 네. 원래 적정 인원이라고 하는 것에서도 50%만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사실은 그냥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대신에 이번에 국립공원공단에서 뭘 했냐면 단풍 영상, 또 국립공원 탐사, 또 자연치유 소리 영상, 우리가 흔히 ASMR이라고 하는 소리로 듣는 거, 또 열기구를 이용한 그 풍선 여행 같이 다양한 영상을 통해서 그 우리가 느껴야 할 가을의 영상을 네. 눈으로 집에서 느낄 수 있도록 한다고 하니까요. 우리가 직접 단풍은 집 앞에서 보고 예. 그다음에 큰 단풍은 우리가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보는 걸로 하죠. 알겠습니다. 뭐 멀리 안 가도 오늘 하늘이 참 예쁘더라고요. 그런 거 보는 것만으로도 심리적으로
심리적으로 좀 안정이 되겠죠? 심리적으로뿐만 아니라 넓은 열린 장면을 보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우울증 감소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예. 무엇보다 혼자 보는 것보다 둘이 보는 게 더 좋겠죠. 예. 김경훈 교수님도 하늘을 보면서 우리 햇빛을 쬐면 많이 뭐 비타민 D도 생기고 좋은 거죠? 네, 더 좋습니다. 예. 지적하신 것처럼 햇빛을 보고 맑은 하늘을 봤을 때 실제로 그 네. 뇌 호르몬의 작용에서 우울증이 좋아지기 때문에 네. 예, 많이 열린 마음으로 보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점심 드시고 좀 시간이 나면 좀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늘도 좀 쳐다보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경우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심리상담 전문가인 이호선 숭실사이버대 교수님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TBS